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에서는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이 현역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간부들에게 자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이 대통령 또 대선에 띠긋 글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선에 띠긋. 그러니까 전혀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여러 차례 출마 의사가 없다 하는 점을 피력해왔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대조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통상통이고 그리고 경제 관료로서 50년 동안 공개 생활을 했고 이재명은 공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 선출직이었고 자, 그 가운데 범죄가 많았다. 자,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자, 이 4개의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덕수와 이재명을 대조해보면은 한 사람은 이 국제적으로 이 통상 문제도 해박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통상 압력, 미국의 반세 전쟁 여기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되고 이재명은 이 동네 골목에서 이 조폭 비슷하게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덕수를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다고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가지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 부임으로 이완규 그리고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희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소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 나는 다른 복직은 더 이상 생각 없다. 지금 총리로서 마치고 싶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지금 나이 7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주미대사도 했고 무역협회 회장도 했고 저 부총리까지 다 그 정부 관련해서는 다 해법을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또 거쳐봤습니다. 좌파 정부, 우파 정부. 그런데 이 이재명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본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재명과 다툴 때도 민주당과 다툴 때도 오히려 이 소리를 들면서 제발 국회법을 좀 보세요, 공부하세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한덕수 대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한덕수 대행을 모시자 하는 이야기가 그것도 아주 내부적으로 복잡 미묘합니다. 여러 갈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도 저기도 걸리지 않는 사람 개파도 없고 그러니까 한덕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한덕수 대행은 전혀 생각이 없다. 대선 대자도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0년 넘게 경제, 외교, 또 분야를 주로 담당하면서 이 정통 관료라는 점, 그리고 개헌 국면에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합하나, 출신도 호남이기 때문에 영호남 통합형 주자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북 전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서 대선 출마를 설득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혀. 그 대선인이 아니라 출마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그거 자체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자체를. 자, 그러니 지금 이 한덕수 총리설은 묵은 갖고 이제 지금 출마를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도 오늘 사퇴를 하고 그래서 바로 출마 선언할 것이다. 홍준표도 출마 선언할 것이다. 오늘 안철수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절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나와서 자, 그래서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야 된다. 다만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자, 이 과거에는 탈당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분열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 점에서는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과 붙어서는 0.7% 차이였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이 심상정이 가져간 표가 2%가 조금 넘습니다. 그것만 흡수했더라도 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범죄자 프레임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도쯤에도 딱 빠졌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을 통해서 확인해 준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런 게 지금 젊은이들이 각성을 하고 그동안 정치에 무감각했던 20대, 30대들이 깨달으면서 지금 말하자면 이 비상계엄이 계몽이다라고 하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설까지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가 오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한덕수 총리 대통령 모계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는데 자, 이걸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혈액정지 권한쟁의 심판과 혈액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그게 이제 가처분 신청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국회 선출목과 달리 대통령 선출목입니다. 그래서 지명권 행사로 국회가 권한 침해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지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재명이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자기 권한이 침해됐다. 아니, 6월 8일, 3일 날 선거 끝나봐야 하는데 벌써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임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재판받다가도 갑자기 이 한덕수 총리를 비판하면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듯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다가 말고. 자,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다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의 이 가처분 신청이나 혈액정지 가처분 이것도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자, 권해 침해 받는 주체는 오는 6월 3일 날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재 청구 주체가 없다 하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헌재 주체가 없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막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하면은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자,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는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후에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보내지 않을 경우는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문영배와 이미선이 있는데 곧 나온 뒤에 다시 문영배와 이미선을 연장시켜 주려고 법안까지도 마련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기습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바로 임명을 해버린 겁니다. 지명을 해버린 겁니다. 두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허를 찔린 겁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 문영배 같은 경우는 자, 이 헌법재판소를 소장을 한번 내라. 소장.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다. 소장 하냐고 이렇게 권유하면서 막무 밀붙여가지고 지난번에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그렇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 한덕수 대행이 이번에는 아주 정광석같이처럼 잘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무슨 다시 탄핵을 하겠다 하는데 탄핵을 하면 또 욕 들어먹는 게 민주당이다. 선거를 앞두고 또 탄핵했다가 그 역풍이 얼마나 불지. 자,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 그런데도 한덕수 대행은 나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